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고사 이후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들 잘 봤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회로와 컨셉을, 그러니까 그 소자의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의 거를 이제 저희가 다이오도 배웠고 그 다음에 BJT로 가고 BJT 다음에 FET라고 펴면 시모스 뭐 이런 쪽으로 가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될 때 일단 다이오드의 정류 특성, 그 다음에 스위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BH에서 또한 스위치 특성을 배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앰플리파이어 이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 여기서 배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바이오 이공학부를 나온 사람이 이 세 개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전자회로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회로라 함은 전자회로는 어떠한 소자를 배우고 이 소자를 배운 사이에 소자의 특성, 그 다음에 그 특성을 배웠을 때 응용까지 가는데 우리 이 전자회로 수업은 소자의 특성, 이 안에는 이제 워킹 프린시플이나 원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이 소자의 종류로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톰에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에 대한 것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일부 배웠던 내용이 왜 우리가 바이오 인공학부에서 이런 응용까지 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바이오 몰레큘 센싱하는데 있어서 무슨 엄청나게 작은 전자의 이동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소자를 알아야 된다. 그럼 소자를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정말 간만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가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네 구조니까 N이 구조, NPN 구조고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자,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IC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뭐죠? 모는, E는 IB 더하기 IC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IC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다가 IB가 들어갈 거고 우리는 IE를 읽을 텐데 요걸 왜 배우냐? 자, 여기서 엄청나게 작은 신호가 결국 뭘로 읽히죠? 여기서 큰 신호로 읽혀집니다. 근데 큰 신호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리는 볼테지인 VBE가 여기서부터 여기 커먼 에미터를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는 VCE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선 분명히 작은 신호를 넣는데 여긴 큰 신호로 된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베타배를 우리가 증폭이라고 하고요. 그죠? 증폭이라고 하고 오늘 배울 주안점은 AV라고 하는 게인이죠. 볼테지 게인. 볼타지 게인이라고 하고 그죠? 이게 AV라고 하니까 이건 볼테지일 거고 이게 뭐 어치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볼테지 게인을 구할 겁니다. 그럼 볼테지 게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볼테지 게인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볼테지 게인은 볼테지와 볼테지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V in 분의 V out의 비율을 우리가 AV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V in이 어디야? VB이겠지. VBE 분의 V 뭐야? C이겠죠. 근데 여기 소문자고 여기 소문자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볼테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신호를 이렇게 조그맣게 냈어. 그런데 이 조그만 신호가 어떻게
이렇게 증폭이 되겠죠. 이 폭이 이렇게 넓어질 겁니다. 실제로 볼테이지 게인이 반대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진폭 VBE를 넣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여기 소문자 할게요. VBE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것도 VB이겠죠. 엄하게 얘기하면 다시 쓸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는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소신호를 VB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색 대신호를 VCE라고 씁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라인을 뭐죠? VB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VBE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신호에 탔어. 그런데 그 진폭이 요래. 그럼 우리는 녹색의 파장을 요래 넣어줬어. 그런데 빨간색 파장으로 뭐가 나오냐? VCE가 있을 때 VCE 더하기 VC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진다? 근데 이거는 내가 궁금해하는 거. 볼테지 게인은 어디만 궁금해? 볼테지 게인은 얘만 궁금해. 얘 소신호만. 스몰 시그널. 얘만 궁금해. 왜? 여기서부터 여기로 얼마나 어치브 했냐. 요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가리킬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거죠. 이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영역을 우리가 액티브 모드라고 해요. 자,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뭐 봤죠? 다이오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P고 N이면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 걸어야 우리가 forward bia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forward bias가 돼야지 이게 전류를 어떻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액티브 모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BJT가 동작하게 되려서 액티브 모드가 되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화살표 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에 역방향 여기에 순방향 걸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CE가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이 VCE가 잡혀서 이 VCE에 의해서 얘가 액티브 모드로 돌아가 그래야지 얘가 뭔가 스위치로 작동하던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 액티브 모드로 가는 거에서 소시노 모델이 액티브 모드일 때 딱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세츄레이션 모드와 액티브 모드 사이에서 어떻게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게 이번 단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4-3으로 했는데 4-3 BJT 애프터 미터 이그잼에는 책에 나온 내용에서 4-5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오늘 배울 건.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은 계속 얘기하지만 스몰 시그널 모델은 소신호예요. 어딘가 태운 소신호. 그래서 이 VBE와 VC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읽으려고 할 때도 그 신호는 예를 들면 기준선 기준으로 거기에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오프셋이 2볼트라고 하면 이 시그널이 0.1볼트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러면 2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 이러면 이게 소신호고요. 이게 대신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작 여부를 가늠하는 거는 대신호로 이게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로 일단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소신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중간고사를 제대로 봤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을 해보면 자 봅시다. 에미터 정선은 무조건 포워드 바이어스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네 구조라고 그냥 NPN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컬렉터, 바이어스, 베이스, 에미터라고 하면 여기에 뿔마. 왜냐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생긴 거냐면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pn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와 얘는 순방향이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얘랑 얘 사이는 역방향이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C와 E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여기 접지를 걸어버리면 여기 에미터와 C 사이에는 VCE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나와야 우리가 알고 있는 IE는 IB 더하기 I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미터 정션은 분명히 포워드 바이어스 돼야 된다. 그래서 캐리어 디퓨저 across the emitter junction, 에미터 정션을 지나고 있는 캐리어가 그것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여기서 요 P로 갔을 때 P로 가는 거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P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뭐라고요? 홀 아니죠. 일렉트론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일렉트론이 증가한다. 그래서 에미터 정션에서 디플리션 리전에 도달하는 것이 정션. Thus the minor concentration are enhanced. More minor carrier가 injected 된다. 어디로? 베이스와 에미터의 사이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로. 그리고 에미터가 more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알림을 끄던지 이걸 끌게요. 잠깐. 네.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서 more 마이너리 캐리어가 인젝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뭐야? 여기를 heavily doped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뭐죠? 이렇게 인젝팅 된다고 했죠. 뭐가 일렉트론이. 어떤 경우에 여기가 n 플러스고 p고 n인 경우. 반면 이쪽으로 홀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서 홀은 베이스 기준으로 에미터 기준으로 컬렉터 기준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우리가 내 구조가 돼서 커렌트는 에미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이어야 된다. 그죠? 혹은 제로 바이어스. 제로 바이어스는 뭔가요? 여기서 여기 안 걸렸다는 얘기. 그래서 얘와 얘 사이가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컨센트레이션이 컬렉터 정션에서 디플리션 리전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쿼지 뉴트럴 베이스 리전 어디예요? 쿼지 뉴트럴 베이스 리전은 어디야?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P라고 치고 N이라고 치면 쿼지 뉴트럴 리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을 때 이 일렉트론이 그냥 저절로 슉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여기가 뉴트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 아이오나이즈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아이오나이즈 돼 있기 때문에 로컬 필드는 이렇게 되고 전자는 이렇게 쭉 늘어간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여기 도달한 전자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슉 끌려간다. 왜? 여기가 C와 E 사이의 볼테지가 CE 볼테지가 0보다 크니까 슝 지나가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를 만들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NPN 트랜지스터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어떤 때 동작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시그널이 증폭되는지를 보자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폭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그 증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지. 또 마지막으로 정말 더 이상의 마지막은 없다. 세상에 더 마지막은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다라는 관점에서 아주 피는 엄청 얇지만 확대해서 그려보면 실제로 헤빌리 돕도 되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지 않고 여기 공피층은 짧을 거고요. 디플리션 리전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n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n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긴 에미터고요. 여긴 베이스고요. 컬렉터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전자가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가 넘어갈 때 여기 보세요. 여기가 P니까 플러스가 많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많을 텐데 여기는 디퓨전에 의해서 P가 여기로 넘어가고 N이 여기로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이오나이즈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긴 플러스 이오나이즈 됐습니다. 그럼 로컬 필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자는 사실상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자는 이렇게 미끄러져 가야 됩니다. 뭐가? 전자가. 근데 내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뭘 바로 걸었어요? 순방향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포텐셜 배리어를 넘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됐죠? 뭐가요? 전자가요. 전자만 넘어갑니까? 전공도 넘어옵니다. 전공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공핍층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 있는 게 전자가 슉 넘어와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 도달해 버리면 왜 여기와 여기에 WB가 너무 작아. 이게 실제로 1 마이크론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보다 너무 작아 버리면 여기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여기 도달해 버려. 도달했어. 도달했는데 아까 또 그릴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오나이즈 됩니다. 얘는 플러스 이오나이즈 됩니다. 그러면 필드는 어느 방향입니까? 이 필드는 이렇습니다. 근데 전자는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던 전자는 여기까지 공짜 미끄럼틀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한 게 여기 손방향 하나 걸었을 거 여기에 역방향 하나 걸었을 뿐인데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전자는. 그런데 N타입의 전자가 도달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야? VCE가 0보다 크니까 뭐야? 필드는 이렇게 가지. 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전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넣어준 VBE 시그널, 야, 자, B와 E 사이에다 넣어준 시그널에 비해서 나오는 VCE는 얼마나 커? 그리고 네가 VBE 넣은 거 기준으로 VCE 넣어준 게 이걸 우리가 볼테지 게인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바로 되게 전압 증폭 효과가 있지 않아? 그래, 전압 증폭이 있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압 증폭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단락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PMP에서도 마찬가지죠. PMP 한번 볼까요? PMP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 이게 공간이 모자르니까 또 다시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 크기 16대기로 늘릴게요. 저장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PMP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PMP는 여기가 P 하일리도, P 네가티블리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또 여기는 실제로 엄청나게 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얇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에 공핍층이 이렇게 있겠죠. 또 공핍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P 플러스 N P라고 했을 때 여기 베이스, 여기 에미터, 여기 컬렉터라고 하면 N 기준으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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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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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디퓨전에 의해서 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아이오나이즈 되죠. 여기는 플러스 아이오나이즈. 그러니까 로컬 필드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 필드야. 그리고 로컬 필드만 따지면 얘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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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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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 필드는 어떻게? 이렇게 돼. 전자의 이동은 반대니까 이렇게 전자, 일렉트론. 전자의 이동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순방향을 걸어줍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걸고 여기 마이너스를 걸겠죠. 여긴 역방향,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를 걸겠죠. 그럼 어디가 큽니까? 자, VCE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더 작잖아요. 여기보다. 그죠? 그 다음에 VBE가 0보다 작네요. 그죠? 이렇게 걸었을 때 일단 뭐가 넘어옵니까? 거대한 전공이 넘어옵니다. 전공이 넘어옵니다. 전공이 넘어왔을 때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전류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로컬 필드에 의해서 또 여기 공짜 나무를 타고 가네요. 그죠? 전공은. 맞습니까? 그죠? 전공 공짜로 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커먼 에미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걸었을 때 접지 위에가 커먼 에미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뭐가 에미터예요? 여기가 에미터죠. 그래서 이 PMP에서는 커먼 에미터보다는 뭐예요? 커먼 컬렉터 시스템을 많이 쓰네요. 그죠? 컬렉터가 아래 있잖아요. 컬렉터. 아니면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던가. 그죠? 그렇게 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홀이 지나가는 거, 일렉트론이 지나가는 거, 이거 다 PMP에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 VCE가 있다 치고 여기에 IC 있다 치면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VBE1, VBE2, VBE3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사실 이렇게 연결되다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연결되다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연결되다 이렇게 갈 거고 여기에 꺾이는 지점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학점 0.3V부터 시작 0.4V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0.7V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VCE를 늘리면서 WB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WB가 줄어들면 IC가 어떻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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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부분이 있었고 이 선을 가상의 선을 이렇게 엮어봤더니 어떤 부분 VC가 0이 되는 지점에 VA라고 마이너스 VA라고 하는 어떠한 볼테지가 나왔고 그걸 우리가 얼리 볼테지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수식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IC는 IS의 익스포넨셜의 VT분의 VBE였는데 PMP니까 VEB겠네요. 똑같은 거예요. VEB로만 바뀌었겠죠. 그리고 1 더하기 VA라고 하는 얼리 볼테지를 넣어주고 VCE 어떤 게 NPN에서는 VEC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뭐 VBE가 VEB가 됐고요. VCE는 VEC가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방향과 역방향을 걸었던 게 PMP에서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베타, IB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다. 왜? 베타가 엄청 작거든? 근데 V분의 1의 IS, 베타분의 1의 IS에 익스포넨셜 하고 VT분의 VBE 할 걸 VEB만 쓰면 됩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야지 IE가 되고. 왜? PNP든 NPN이든 공통적으로 뭐야? IE는 IB 더하기 IC라는 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IB가 뭐였죠? 베타분의 1짜리에 IC였잖아. 거기다 IC를 더한 거니까 실제로 IC에다가 베타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값도 썼었어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하면 여기 IC가 변했으니까 이런 식이 새로 나온다. 당연히 풀어내든지 이해하든지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조금 깊은 소식을 알려주면 중간고사는 외워서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기말고사는 수식이 조금 난감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팅 페이퍼를 한 장 정도 그걸 A4 용지 대면적으로 할지 반 페이지 앞뒷면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마 허용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MP 바이어스를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가 있는 데가 에미터, 얘가 베이스, 컬렉터. 위에서 보자시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베이스에서 지금 에미터 쪽으로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PMP란 얘기고 여기가 P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N이고 P면 여기에 순방향 걸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VEB라고 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여기 역방향이고 여기는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방향으로 걸려야 된다. 에미터가 바이어스 때 하이어 포텐셜로 겁립니다. 그 VBE가 아니라 no, 뭐 VEB다. 이게 no, no. 왜? TMP거든. 그 순방향 걸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콜렉터 터미널을 이렇게 해서 커먼 콜렉터. 세 개가 여기 베이스 콜렉터 여기에 다 커먼 에미터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해야 얘가 동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PN이랑 PNP를 비교해서 보면 그냥 여기에는 요 화살표를 보면 내 구조니까 여기는 NPN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에미터인데 PNP겠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자 여기서 NPN은 하도 익숙하니까 여기에 VBE를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V 아웃인 VCE가 궁금하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넣어주는 V EB, EB, EB를 알죠? 그럼 알고 싶어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엔 VEC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왜 NPN으로 많이 설명을 하냐? NPN이 그냥 익숙하니까 많이 익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PN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래쪽이 접지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P라고 하고 아래 N 플러스 N 이렇게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B2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아는 부분은 여기에 볼테지가 어떻게 해요? 여기보다 어떤 경우에 자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 이게 무슨 방향이야? 역방향이지. 역방향이죠. 역방향이어야지 이게 동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랑 포텐셜 차이가 안 나. 여기 봐봐. 여기 포텐셜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순방향에서 얘만 오고 여기 넘어가지. 그래서 떻게 미열리 흐르긴 하지만 이제 그만 동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엣지 오브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순방향이다. 순방향으로 바뀌면 그냥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PMP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한 오버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다가 사실 글을 이제 정리한 걸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BJT가 액티브 모드에 있다라고 한다는 건 자체는 바이어스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그냥 NPN이 편해서 NPN으로 설명할게요. 대부분 다 NPN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걸 액티브 모드라고 만약에 먼저 가정을 해버린다면 얘는 볼 것도 없이 자 맨날 헷갈릴 테니까 또 그려줄게. 얘가 n 플러스 p n이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걸고 어떻게 걸어야 돼? 여기가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어야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야 되고 여긴 역방향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줘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건 전류.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VBE겠죠? 볼테지.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해? VCE라고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IC에 관련된 공식을 전에 배웠지. IC는 그냥 IS에다가 익스포넨셜의 VT분의 VBE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액티브 모드로 간다는 게 다른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두 개가 있어. 그러다 어떠한 블랙박스를 지나가. 그래서 블랙박스에서 V 아웃이 나왔어. 여기가 V 아웃이야. 여기 집어넣은 게 V 인이야. 그럼 나는 분명히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이 집어넣은 볼테지는 VBE가 될 겁니다. 근데 나온 건 VC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얻었냐? 그래서 AV를 VBE 분의 VCE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자, 개인이라고 하면 V 아웃은 내가 처음에 V 있는 거 대비 얼마 정도 네가 뻥튀기 했어? 라고 물어볼 거야. 그죠? 이 얼마에 대한 상수겠죠, 상수. 그래서 얼마나 뻥튀기 했어?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V 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VCE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그거는 자, 원래 여기에 원래 여기서 전류 주는 거를 VCC라고 해요. 그냥 전원이에요. 커렌트를 넣어주는 전원. 어딘지 궁금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VCC겠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VC, ICC. IC를 제공해주는 전원 소스. 그럼 VCC에서 뭘 뺀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전에 걸 그냥 그대로 그려보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V인인데 이게 실제로 VBE가 되게끔 그리려면 나는 여기다가 넣었을 때 접지를 아래다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접지 커먼 에미터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네 구조로 하고 여기에다가 저항 달고 여기에 VCC 걸려 있다라고 하고 저항 R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요 구조 요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요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는 게 V 아웃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VC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니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저항값을 지난다고 치면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 식을 조금 내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으니까
요거는 공간은 VCC에서 뭘 뺀 거야? 요만큼 빼야 되지. 근데 여기 뭐 지나가? IC 지나가지. 그래서 IC에다가 RC.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똑같이 쓰면 VCC에서 마이너스, RC 먼저 쓸게. RC 쓰고, IS에 익스포넨셜에 VT분의 VBE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VBE가 뭐였어요? Vin이었네. Vout은 여기에 있고, VC이고,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명히 Vout을 구하려고 할 때, Vout과 Vin과의 관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익스포넨셜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 내가 조금 증가시키면 엄청 많이 빠져. 그러니까 얘가 엄청 커지지. 맞아요? 그런 관계가 그러면 아무 데나 다 일어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약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거를 제가 이거를 적어 놓은 거를 수업 시간에 했으면 자,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자,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BJT 자, BJT를 놓고 볼게요. BJT만 놓고 보면 BJT만 놓고 보면 자, 여기에서 BJT 앰플리파이어스에 대한 오버뷰 놓고 보면 아까랑 똑같은 거 그릴게요. 귀찮겠지만 똑같이 그려서 들어가. 뭐가 베이스가 이렇게 에미터. 에미터는 하고 여기에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컬렉터. 컬렉터는 또 이렇게 걸고 VCC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 RC겠죠. 그럼 이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나가서 커먼 에미터 시스템으로 만들면 VCE가 Vout이랑 똑같아요. VBE가 Vin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난 여기 요만큼만 어떠한 박스 Vin을 넣었는데 Vout이 나왔을 때 여기 이 BJT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Vout은 뭐라 그랬어? Vout이 VCE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거는 VCC에서 마이너스 RC에다가 IS, IC.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또 뭐라고 표현해? IS의 익스포넨셜에 VT분의 Vin이 되겠죠. 이게 사실 VB이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요 그래프, 여기 해당되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V인 내가 넣어준 거죠. VBE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Vout이겠죠. 그죠? 이건 VCE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떠한 공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라고 해요. 이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에 따르면 내가 V인과 Vout 이 BJT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 약 0.5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날 때 시점 이 0.7V 됩니다. 기억나요? 다이오드에서 0.7V 걸면 순방향을 딱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커렌트가 자 보세요. 여기서 볼테지 0.7 돼서 여기 슝 뚫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 BJT 자체는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BJT 기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액티브 모드라고 해요. 액티브.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컷오프 모드라고 합니다. 컷오프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관심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만. 액티브 모드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0.5에서 0.7V고 사실 여기도 이렇게 걸어보면 한 0.3 볼트? 뭐가? 이게 VCC가. 자, VC에서 컷오프의 가장 큰 지점은 여기가 VCC겠죠. 여기 볼테지 넣어준 거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안 떨어지다가 내가 볼테지를 0.5 정도 이렇게 0.5 정도 이렇게 쭉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해. 뭐가? VCE가. 교수님 VCE가 왜 떨어져요? 얘들아.
VCC 기준으로 IC가 증가되면 뭐라 그랬지?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빠지는 거지. 이거 빠지면 VC가 줄어들겠지. 그런데 이게 익스포넨셜 관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증가하는 게 빠지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0.3V까지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요 커브를 우리가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라고 그러죠. VTC 커브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VE가 작아. VE가 엄청 작아. 여기서부터는 여기 작잖아. 동작도 안 해. 뭐가? 여기가. 동작도 안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VCC를 유지해 주다가 그 다음에 0.5에서 0.7 정도 됐을 때 이게 약간 턴온되기 시작하는 시점, 전류가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기에 이제 VCC를 IC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VC에서 RC에 지나가는 IC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니까 IC에서 생기는 전류에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0.7V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여기가 커렌트가 뻥 뚫려서 이게 쭉 나가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커렌트가 떨어진다. 교수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왜 배우는 걸까요? 교수님, 이거 왜 배워요? 왜 배우냐면 이 볼테지 커렌트 이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 여기 V 인 분의 V 아웃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디서 왔어? VC는 어디서 왔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 VCC에서 VCC 요 위에 VCC 있었겠죠. 여기 VCC 여기 위에 있었겠죠. 여기 RC겠고요. 그죠? 여기에서 IC, RC를 빼는데 RC는 고정값이고 IC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뺄 때 V 아웃은 요렇게 된다는 식만 아는데 이게 왜 AV를 구하는데 도대체 왜 AV를 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여기에 있는 이게 사실 답을 제공해줘요. answer.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내가 소신호를 이렇게 넣어줬어.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어싱 포인트가 Q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볼테지 내가 V인으로 VBE를 딱 여기에다가 0.6V의 VB인을 넣었어. 근데 이 VB인의 라지 시그널 이 VB 0.6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실제로 VBE가 0.6V고 VBE가 0.1V라고 쳐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동치게 0.1V를 0.6V 기준으로 넣었다는 얘기야. 왜냐면 VBE는 VBE 더하기 VBE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내가 0.6을 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넣어줘 라고 하면 그러면 소신호가 0.1이 되는 거잖아요. 교류가. 그죠? 근데 이게 봐라.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지. 여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면 위에서부터 온다 치면 시그널이.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갈 때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점과 요 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왔다 내려갈 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아래로 갔다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어떻게 돼? VC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VC이잖아. VCE는 내가 넣은 신호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증폭됐지. 이게 바로 증폭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만 우리가 갖다 쓸 거야. 앰플리피케이션은 무조건 여기만 갖다 쓸 거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앰플리파이어 기능은 여기 0.5부터 0.7 사이에다가 놓고 그걸 액티브 보드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면 앰프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앰프가 있어. 앰플리피케이션이겠죠. 이건 사실 여기는 BJT예요. 이거 BJT. BJT가 앰플리피케이션 역할도 해. 너 스위치 역할도 하는 거 알고 있지? 스위치 역할은 어느 순간 0.5보다 크면 이제 이게 켜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V인 정도 됐을 때, V인을 넣었을 때 Vout이 나오는데 얼마나 네가 증가돼? 도대체 얼마나 증가돼? 그랬을 때 그건 내가 넣어준 것 대비 네가 나오는 게 얼마나 돼? 근데 그게 소신호 기준이야. 그죠? 어떤 볼테지에 태워서 간 건 중요하지 않아. 태워서 간 이 지렁이가 얼마나 너 증폭됐어?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스몰 시그널 볼테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떠한 Q 바이어스를 정하고 그 Q 바이어스에서의 우리가 집어넣은 것 대비 나오는 거의 증폭값이 얼마나 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Q점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여기 Q점에서 기울기가 이거죠. 여러분 내가 중복돼서 색깔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하이라이트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가 표점에서의 기울기가 될 거고 이 기울기가 뭘 결정해요? 집어넣은 신호 폭에 대한 여기에 증가폭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요? 미분을 합니다. 뭐 V인분의 Vout을 미분을 하면 돼요. 근데 Vout을 뭘로 V인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VBE를 VCE, 그러니까 VCE를 VBE와 관련된 수식으로 미분하라 라는 뜻이죠. 맞죠? 어떤 값에서? Q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알던 식에는 VCE는 전체 볼테지에서 저항 RC를 지나갔을 때 전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전류는 익스포넨셜의 VT분의 VBE거든? 그런데 내가 요거를 VC를 DT분의 DVB2분의 DVCE로 하면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내가 AB를 구할 수 있으니까 AB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과감하게 미분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B2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하면 2에 뭐 K분의 X가 있다 치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미분을 하면 VC분의 미분하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RC는 살아남고요. 그런데 요거 자체가 뭡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IC죠. 그죠? 그런데 이거 미분하면 K분의 1에 2에 K분의 X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VT분의 1 나올 거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남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된 식이 나옵니다. 뭐 내가 여기에서 AB 값 구하려고 했더니 그 수식에서 요 VCC에서 IC, RC를 뺀 거를 미분했더니 VT분의 IC가 됐어요. 교수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요만큼인 거 알죠? 그죠? 근데 이게 IC잖아. 그러니까 그냥 IC 그대로 쓴 거야. 왜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의 값이 미분했을 때 그대로 나온 값인데 여기 IC 뭐 원래 있었던 식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써버린다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소신호의 개인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소신호 BJT의 개인은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180도 전환됐다는 얘기거든요. VT분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K VT분해 원래 뭐요? R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IS 익스포넨셜 요게 있었는데 그냥 IC 이렇게 곱해버리면 내가 개인값이다. 그래서 개인값을 구하려면 더멀 볼테지 상수, RC 상수, IC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B 구하는 건 내가 소신호에서 뭘 넣었을 때 Q값에서의 IC만 알면 개인값을 알 수 있다. 요게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뭘 배웠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BJT에서 앰플리피케이션은 소신호에서만 가능한 거고 소신호 모델에서 내가 VBE 자 VBE는 VBE 더하기 VB인데 요 VBE를 넣었을 때 VCE가 얼마나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AV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커먼 에미터 모델에서 V인의 Vou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식을 저기 우리가 유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VT분의 RC의 IC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한다. 어떤 경우에? 커먼 에미터처럼 요렇게 생긴 경우에 VCC 전류가 있고 RC가 달렸고 커먼 이렇게 커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VC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라는 게 이번 수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신호 모델의 증폭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증폭이 여기서부터 여기. 색깔 다른 거 써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증폭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에 갖다 넣어야지 제일 증폭이 크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디에 넣어야겠어요? 여기 기울기가 제일 센 부분에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꼭 챙긴다. 어떻게 기울기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기울기 있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